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 씨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최근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는 의혹 때문인데요.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고 연락도 할 수 없는 긴급 응급조치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다만 최정원 씨는 여자친구와 이별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스토킹이나 집에 흉기를 들고 갔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는데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해를 암시한 게 와전된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2년여 전 상간남 소송에 이어 또다시 충격적인 근황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여름이라 유엔 노래 듣고 있었는데 당황스럽다. 연예인이 긴급 응급조치 받은 건 처음 본다. 내 추억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최정원 누구지 하실 것 같아요. 네, 남성 듀오 UN 출신입니다. 그 파도라는 노래로도 여름 노래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 듀오 활동 이후에는 주로 배우로 활동을 해왔는데 이분이네요. 그렇습니다. 다름 아닌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머나. 어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최정원 씨는 지난 16일 연인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집어드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최정원 씨, 이 피해 여성에게 접근할 수도 없고 연락할 수도 없도록 법원에 긴급 응급조치 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아니 손정혜 변호사님, 법원이 긴급 응급 조치를 내렸다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떨 때 나오는 거예요? 네, 일단 스토킹 처벌법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를 찾아가서도 안 되고 전화를 해서도 안 되고 SNS를 통해서도 연락을 할 수 없는 접근 금지 명령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네. 이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사후 승인을 법원한테 받아야 하는데 법원은 사안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이 임시 조치, 응급 조치에 대한 승인을 내린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긴급 응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측면은 재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특수협박으로 흉기로 위협을 했고 또다시 찾아가서 스토킹 행위가 재발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네. 만약에 이런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찾아가거나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기 때문에 찾아가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긴급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긴급하게 법원이 긴급 응급 조치를 명령을 한 거예요. 연락도 하지 말고 접근하지 말고 그런 건데, 근데 아까 안진용 기자님이 설명하신 그 내용 중에 귀에 딱 꽂히는 단어가 있어요.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서 흉기를 들었다는 거, 흉기를 집어들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담 아나운서. 네, 이 여성분의 주장인데요. 듣기만 해도 굉장히 섬뜩하죠. 이런 일이 있었다니 싶습니다. 네, 최정원 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여성이 SNS에 당시 상황에 대해서 글로 좀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여성의 주장인데요. 네. 최정원 씨가 집에 찾아오고 일단 그 다음 날 네.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현장 감식과 피해자 조사만 6시간 정도 받았고 한밤중에 도망가듯 이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공포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굉장히 한참 망설이다 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흉기를 겨누어도 신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더라라고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그렇게 고민이 됐지만 결국은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아직은 스토킹 혐의라고 할게요. 아직 뭐 스토킹을 했다고 단언하기엔 조금 좀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일단 스토킹 혐의라고 해둘 텐데,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아무리 연인 사이라고 해도 물론 여성 측 주장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정말 섬뜩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최정원 씨가 바로 또 입장을 냈는데 완전히 잘못 알려진 내용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조사를 받은 건 맞지만 현재 알려진 내용은 너무나도 와전됐다라고 하면서 억울하다고 하고 있고 SNS에 글을 올렸는데 최정원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제 보도된 내용은 저와 여자친구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으로 사소한 다툼이 확대되어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이다라고 하면서 제가 흉기를 들고 협박하거나 스토킹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당 내용은 저와 여자친구 모두 명백히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내용이 여자친구라는 분이 했던 주장과 최정원 씨가 SNS에 밝힌 내용이 여러분 들으시기에도 180도 다르잖아요. 그럼 보세요, 최재문 교수님.
앞서 여자친구라는 분이 썼던 글은 뭐예요? 완전 지금 내용이 상충되는데 어느 쪽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의견이 너무 다르고 지금 최정원 씨가 얘기한 부분이 아까 이제 하정은 평론가 잠깐 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실제적으로 흉기를 들고 위협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서로 감정이 좀 격해져서 싸움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네. 격양된 상태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여자친구가 올린 글이 결국은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었지 실제로 본인이 흉기를 들고서 협박을 했거나 이런 건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사람 말이 맞는지를 지금으로서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네.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지속적으로 본인은 스토킹을 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자친구와 한 차례 말다툼이 있었고 이후 최정원 씨가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얘기를 하다가 여자친구가 자신을 신고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스토킹이 될 수 있냐라고 강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사실 손정혜 변호사님 양측의 주장이 너무나도 180도 다르기 때문에 경찰이 이걸 그냥 넘길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차근차근 앞서 이 여성분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 조사는 일단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최정원 씨에 대해서 아마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 쟁점이 될 만한 어떤 부분을 명확히 밝혀야 될까요, 경찰이? 그 당시에 어떤 그 말다툼 과정에서 발언이 있는지가 확인돼야 될 것 같습니다. 흉기를 들고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가. 우리가 협박이 성립하려면 해악의 고지라는 게 있는데요. 너를 죽일 거야도 협박이지만 내가 죽어버릴 거야도 협박이거든요. 실제로 감정이 격분해서 싸움은 이뤄진 것 같은데 그 싸움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이 형법상 범죄에 이를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는 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일이 자주 있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연인 간의 싸움은 할 수 있지만 원하지 않는데 집착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강요를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요구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 만큼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실제 강력범죄로 나아가는 전례도 좀 있었고 실제 피해자가 두렵다고 한다면 일단은 격리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격리한 이후에 그러니까 서로 접근이 금지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도 구체적으로 받고 또 최정원 씨도 억울함이 있다고 한다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충분한 조사의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자분의 주장이 지금 최정원 씨의 주장처럼 여성이 밝혔다는 내용 흉기를 최정원 씨가 찾아와서 여성 집에 찾아와서 흉기를 집어들었다. 그 내용이 경찰이 조사해봤더니 사실이 지금 왜냐하면 흉기를 겨눴다는 표현까지 있었어요. 여성분의 SNS에. 그러면 경찰이 전후 사정을 따져봤더니 흉기를 든 사실은 물론이고 겨눈 사실은 물론이고 흉기를 든 사실조차 없었다면 이렇게 SNS에 이 흉기 운운했던 여성분은 혹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 이와 관련해서 수사기관에 실제 허위 사실로 신고를 하고 진술했다고 한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 특히 SNS에 올린다는 것은 명예훼손의 문제가 될 여지가 있겠죠. 실제 사안이 이 특수협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흉기를 들고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했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허위면 이 여자친구가 허위 주장으로 이제 명예훼손이나 무고를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하지만 진실에 가깝다고 한다면 최정원 씨가 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경찰이 명백히 밝혀줘야겠지만 근데 지금 분위기가 안지용 기자님 조금은 최정원 씨의 얘기를 다 고지고대로 믿지 못하는 쪽으로 흘러간다는데 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일단 그 상대의 연인이 본인의 피해 사실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또 하나 최정원 씨가 또 다른 구설에 올라있기 때문입니다. 최정원 씨가 배우로 전향한 후에 근데 지금 최근 3년 가까이 활동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 2023년 상간남 의혹이 불거지면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 최정원 씨는 해당 여성과 오랜 지인이지 상간 상대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스토킹 혐의와 더불어서 이 상간남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이에 대한 해명도 내놨습니다. 오늘 한 언론과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은 증거를 본다면 누가 봐도 허위 사실이라면서 9월에 일단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승리할 거라 믿지만
이기더라도 2심까지 갈 상황이 내년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전했고요. 본인은 정말로 상관을 한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억울한 시간을 보냈다고 토로하기도 했는데 일단 최정원 씨의 일을 둘러싼 이런 구설들이 사실 여부로 드러날지는 재판 그리고 수사 결과를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유명 연예인이 이 같은 일에 잇따라 휩싸인 것 자체를 두고도 이미 이미지가 크게 실추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겠네요. 어쨌든 이 사안에 대했고 이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요. 뭐 상간남 소송은 이제 진행될 테니까 스토킹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억측은 하지 말고 수사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